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극한값을 prove that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조임 정리를 언제 쓴다 그랬죠? 구체적인 극한값을 계산할 때 조임 정리를 쓴다 그랬죠. 자, 구체적인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퀴즈 시어럼을 쓰는데 스퀴즈 시어럼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적당한 부등식을 유도해야 돼.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이 0인 것, 즉 구체적인 극한값이 0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조임 정리를 써야 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가 이 문제의 관건 같거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냐면 여기 있는 사인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 여기 있는 사인 안쪽에 x분의 1이라는 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솔직히 이 사인이란 거는 어떤 얘기를 항상 할 수 있냐면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는 0이 아니어도 되죠. x가 0이 아니면 자, x분의 1은 항상 정의가 되기 때문에 사인의 x분의 1에 대해서 당연하고 자명한 부등식이 뭐가 있냐면 이런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부등식 극한값은 뭐야? x 곱하기 사인의 x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x를 곱한다? 그러면 x 곱하기 사인의 x분의 1의 x.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여기 있는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여기 있는 극한값이 0으로 가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0으로 간다. 뭐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 2% 부족한 것 같아. 자, 어디가 부족하냐면 우리가 x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x를 곱했을 때 부등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x를 어떤 수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지? 양수임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x가 음수를 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여기도 절대값을 취하고 여기도 절대값을 취하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x값을 곱할 건데 절대값 x 곱한 것보다는 얘가 작고 마이너스 절대값 한 것보다는 얘가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여기에 똑같은 x를 그냥 곱한 게 아니라 똑같은 x를 곱했는데 양수를 곱하든 음수를 곱하든 절대값 붙인 것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절대값 붙인 것보다는 큰 이런 부등식을 유도했다는 얘기. 따라서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x가 0으로 갈 때 사인의 x분의 얘가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거를 조임 정리 이용해서 풀어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증명 과정을 강조해 볼게요. 구체적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 0인 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0인 것이 왜 0인지를 증명하라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할 거다? 조임 정리를 이용하는데 조임 정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부등식을 유도해야 돼. 이 사인과 관련된 당연한 부등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x 곱할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 x를 통해 여기 있는 부등식을 유도해내고 있는 극한값을 해결해냈다라고 마무리 지으면 100점짜리 답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마무리 지을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prove that 얘를 증명하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 n 값은 자연수 아무거나 와도 돼. 선생님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2인 경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얘가 0인 거 여러분들 솔직히 다 안단 말이야. 수능 문제 풀 때도 얘 여기 있는 초월함수의 양끝점 극한을 구할 때 얘가 0인 거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인 걸 가정하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분모가 더 힘이 세서 얘가 0으로 간다라고 설명하지 말자 그랬지. 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테일러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배우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지수함수 EX 얘는 이런 초월함수는
어떤 특정한 다항함수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테일러 정리인데 여기 있는 이 x제곱은 실수 x에 대해서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3팩분의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다시 n팩분의 xn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단 말이야.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다항식 전개할 수 있다는 게 테일러 정리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 얘를 갑자기 왜 가져오냐면 얘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임 정리를 언제 쓴다 그랬어? 구체적인 극한값을 계산할 때 조임 정리 써. 스퀴즈 시어럼에 의해서 구체적인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이 스퀴즈 시어럼을 쓴다면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부등식을 유도해내야 돼. 선생님이 앞에서 썼던 그 증명은 사인을 이용했고 여기서는 어떤 부등식을 유도할 거냐면 자, 잘 보자. 여기에서 어떤 부등식을 가져올 거냐면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3팩분의 x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적당한 n번째까지만 한번 가져와 보자. 언제? x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는 여기 있는 게 자, 계속 더할 거잖아. x가 양수일 거기 때문에 계속 더한 거에서 적당한 것까지 여기까지만 끊으면 당연히 계속 더한 거보다는 계속 더한 게 얘보다는 크겠지.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n번째까지 그러니까 3보다 큰 것까지 말고 그냥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x제곱 더하기 3팩분의 x세제곱까지만 가져올게. 얘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얘만 살릴게. 자, 여기서는 왜 얘만 살리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물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도 여기 있는 전체 꼴을 위해서 여기 있는 등호는 그냥 살려둘게요. 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부등식은 항상 참이야. 자, 얘가 참이므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항상 얘는 3팩분의 자, 선생님 그냥 6이라 그럴게. 6분의 x세제곱인데 얘가 되므로 양변을 역수치하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x제곱분의 6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식을 다시 한번 보자.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의 구체적 극한값을 알고 싶다. 뭐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자, 조임 정리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무슨 얘기? 부등식. 즉 얘와 관련된 부등식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여기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얘를 유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 x제곱분의 x제곱을 떠올려 보면 여기 있는 x세제곱에서 x제곱만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x가 0보다 큰 거. 왜냐하면 x는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인 것만 취급해도 충분하거든.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럼 봐.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6이란 극한값이 0으로 가죠. 얘는 어차피 0이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야. 그럼 따라서 조임 정리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제곱에 x제곱이 0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서 중요한 게 뭐야? 적당한 부등식을 유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 있는 테일러 정리를 통해서 유도해냈다는 것이.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특정한 자연수 n이면 충분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제곱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얘가 세제곱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세제곱이 되면 나는 여기 있는 걸 세제곱으로 만들어내야 돼. 세제곱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아까 제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 텀만 남겼는데 만약에 얘가 세제곱이 됐다면 몇 번째 텀까지 남겨야 될까? 네 번째 텀까지 남겨야지. 즉 여기서 4팩분의 x 4제곱을 남겨야지 4팩이니까 24분의 x 4제곱이 돼서 역수치하면 x 4제곱분의 24가 됐을 때 얘를 통해서 2x제곱 때문에 x 세제곱이 x분의 24야. 자, 얘가 0으로 가니까 요놈의 극한값이 0으로 가. 즉 얘도 0인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 있는 3인
여기 있는 자연수가 3이든 4이든 5이든 6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자연수만 오면, 즉 다항식이기만 하면 분모가 거듭제곱인 지수함수는 항상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얘의 증명을 조임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했다는 걸 여러분들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겉으로 보면 조임정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fx, gx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돼요. 언제? C를 포함하는 적당한 오픈 인터벌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C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except possibly니까 얘도 C가 포함이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돼. except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 both exist. 자, 각각 C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때 얘가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 크기 비교가 가능하면 극한값 CO들에게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 있는 조건과 결론을 잘 보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가 적당한 C점 근처의 오픈 인터벌에서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두 번째, 각각 C로 갈 때 fx와 gx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때 결론적으로 다시 이거 C죠. C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가 존재하니까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크기 비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정리의 결론은 이 두 가정이 만족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때 얘를 활용해서 밑에 있는 세 개의 TF 판정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이면 증명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발레를 들게 해라. 그러니까 거짓인 걸 설명해라 라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이전에 이미 과제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각을 아직 못한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알파 베타란 게 실수인데,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뭐냐면 fx랑 gx의 각각의 a로 가까워갈 때 극한값이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크기 비교가 가능하면 a점의 적당한 제거된 근방이라 함은 여기 있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a점 근처에 적당한 제거된 근방이라고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크기 비교가 가능하면 모든 x, 여기 포함된 모든 x에 대해서 fx, gx가 얘다 라는 명제. 자, 얼핏 보면 얘와 얘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얘는 참인 거, 물론 정리를 증명하진 않았지만 얘는 참이에요. 근데 얘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자, 얘랑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자세히 보면 얘는 영명제야, 영명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정리의 가정의 결론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즉 여기 있는 1번이 참이면 주어진 명제는 필충인 명제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틀렸어요. 틀리다는 얘기는 발레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양하게 발레를 찾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발레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를 x라고 했어. 자, x의 그래프 요렇게 되겠죠. 다시 요렇게 되죠. 자, gx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x로 가져오려고 그래. 요렇게 될 거야. 그때 선생님 뭘 생각할 거냐면 x가 0으로 갈 때의 fx의 극한이 0이다.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도 0이야. 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알파와 베타의 크기 비교가 이렇게 돼. 즉 여기 있는 가정이 뭐죠? 알파 베타 어떤 실수값일 때 fx의 극한이 알파 0, gx의 극한 베타, 얘도 0이죠. 그러니까 0과 0을 크기 비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때 0을 포함하는 적당한 제거된 근방에서 거기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gx, fx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되는지를 보면 fx와 gx가 0 근처에서 항상 이렇게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 명제의 1번 명제는 위에서 우리가 정리라고 했던 얘의 0명제, 틀린 명제가 된다는 얘기지. 즉 얘는 필충인 명제가 아니다라는 거 선생님 지금 설명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정리와 굉장히 닮아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2번은 거짓이에요, 거짓. 어디서 거짓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발레를 적당하게 잘 잡으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얘는 선생님이 과제로 이미 냈으니까요. 과제 정리해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과제 각각의 발레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3번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 3번 다시 한번 볼게. 3번 뭐냐면 알파벳 어떤 적당 실수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크기 비교가 이렇게 돼. fx, gx, hx. 그때 fx랑 hx. 자, 여기와 여기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네? 그때 이런 얘기. 근데 봐. 여기 있는 3번인 조임정리와 굉장히 닮아 있지만 조임정리와 다른 점이 뭐죠? 우선 같은 점은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또한 같은 점은 양 끝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는 거거든. 근데 조임정리의 차이점은 뭐죠?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얘가 같은 값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되면 그럼 알파, 베타, 그러면 gx가 이렇게 될까에 대한 얘기. 얼핏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도 거짓입니다. 즉 거짓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얘에 대한 발레를 적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포인트에서 선생님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 조임 정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임 정리에서 중요한 가정 두 가지가 있었죠. 중요한 가정 두 개가 뭐였냐면 fx, gx, hx. 자, 적당한 c를 포함한 어떤 오픈 인터벌에서 크기 비교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양 사이드의 극한이 각각 존재하면서 선생님 그때 뭐라고 강조했었죠? 각각 존재하는 거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고 얘네들이 각각 존재하는데 값이 같아야 돼. 같은 것이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극한값도 극한값의 존재성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존재성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이 양 사이드의 극한값과 같아진다라는 거. 얘가 조임정리의 가정과 결론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면 이런 증명과 과정을 서술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을 거야. 조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설명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여러분들 발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1주차에는 선생님 7페이지까지만 설명할 건데 7페이지에 보면 여기 대학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죠. 대학 기출문제. 여기 있는 건 이제 F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0. 근데 주어진 문제가 수열에 대한 부등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네. 부등식. 그리고 수열이야, 수열. 그때 0과 관련된 함수값을 묻고 있네. 근데 봐. n이 굉장히 커져. 즉 수열의 극한값을 생각했을 때는 얘가 0 근처로 가까이 가니까 g의 2의 n제곱분의 1 얘랑 g의 0의 값이 굉장히 가까워지지 않을까? 언제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즉 이 g0의 값을 얘의 수열에 대한 극한값으로 생각하라는 얘기. 자, 여기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극한값의 계산과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 2017학년도 연세대 기출문제인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극한값의 계산과 존재성을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스퀴즈 시어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 자, 스퀴즈 시어렘을 쓴다면 뭐가 필요해? 부등식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돼? 주어진 문제에서 이미 부등식을 줬단 말이야. 즉 주어진 부등식을 잘 활용해서 조임정리 쓸 수 있게 잘 조작해서 이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출되어 있어요. 선생님 지금 2017년도 연세대 기출문제지만 이후에도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얘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생님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첨삭해서 피드백을 주도록 할 테니까 여기 있는 영상은 선생님이 한 3일 후 정리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요. 1주차 영상은 여기